남편과 결혼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던 중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는데 어린 여자아이가 달려왔다. 아주머니, 이거 전해달래요. 아이는 쪽지를 손에 쥐어주고는 달려가 버렸다. 쪽지를 펼쳐본 여자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아무것도 드시거나 마시지 마세요. 10분 뒤에 웨이터가 실수로 당신에게 물 한 잔을 쏟을 겁니다. 저는 뒷문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장난이라고 생각하며 쪽지를 버리려던 순간 한 가지 디테일이 눈에 들어왔다. 박서연은 김민준과 열렬한 사랑 끝에 결혼했다.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 그는 가진 것 하나 없는 사람이었다. 둘은 평범한 대학생이었고 졸업 후에는 한 대기업에 함께 입사했다. 몇 년간 조금씩 돈을 모아 마침내 결혼식을 올렸고 소중한 사람들과 기쁨을 나눌 수 있었다. 그때 서연은 그 무엇도 자신들을 갈라놓을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는 얼마나 크게 착각하고 있었던가. 서연은 회사 4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서서 10월의 잿빛 하늘을 바라보았다. 등 뒤에서는 컴퓨터의 단조로운 소음이 들려왔고 책상 위에는 결제를 기다리는 서류 더미가 놓여 있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그녀가 이곳 부서장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때 그녀는 평범한 엔지니어,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5시에 정확히 퇴근하는 수많은 직원 중 한 명이었다. 승진은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회장님이 그녀를 사무실로 불러 생산 부문의 새로운 팀장이 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서연은 기쁨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던 순간을 기억했다. 그녀는 이미 이 소식을 남편 민준에게 대학 시절부터 공장의 생산 라인까지 함께 걸어온 그에게 어떻게 전할지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민준은 그 소식을 침묵으로 맞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는 감정 없이 건조하게 축하 인사를 건넨 뒤 다른 방으로 가버렸다. 그날 이후로 둘 사이에는 무언가 부서져 버렸다. 서연은 매일 그것을 느꼈다. 그의 시선에서, 짧은 대답에서, 일에 관한 대화를 피하는 방식에서 5년이 흘렀다. 그녀가 자신의 성공이 그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려 애썼던 기나긴 5년이었다. 하지만 민주는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료들이 그녀의 업무 성과를 칭찬할 때마다, 그녀가 보너스를 받을 때마다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갔고 부부싸움은 일상이 되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다시 한번 노력해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한때 그들 사이에 존재했던 것,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미래에 대한 희망만으로 결혼하게 만들었던 그 사랑을 필사적으로 되찾고 싶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주방에는 이미 민준이 저녁을 데우고 있었다. 서연은 구두를 벗고 코트를 걸어둔 뒤 식탁으로 다가갔다. 남편은 돌아보지도 않았다. 다녀왔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민준이 짧게 대답하며 식탁에 접시를 놓았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고 앉았다. 서연은 남편을 바라보며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고민했다. 민준은 접시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말없이 식사했다. 여보, 우리 사업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마침내 서연이 용기를 냈다. 작은 사업이라도 같이 시작해보는 거예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의심과 비슷한 무언가가 스쳤다. 거기서도 나를 이겨먹으려고? 그가 퉁명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속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다른 건 다 예상했지만 이런 반응은 아니었다. 무슨 소리예요? 그녀는 진심으로 놀랐다. 민주는 포크를 내려놓고 의자에 등을 기댔다. 그의 얼굴이 불쾌감으로 일그러졌다.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아무것도 모를 것 같아?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당신이 자기 연구실 차리려고 한다는 소문이 벌써 파다해. 그럼 난 또 당신 밑에서 일하게 되겠지. 서연은 놀라 눈썹을 치켜떴다. 그녀는 정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가 말하는 연구실은 무엇이며 그 소문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민준 씨,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무슨 연구실이요? 전 우리 공동의 사업,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함께? 그가 비꼬듯 말했다. 서연은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속에서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런 대화,
끊임없는 비난, 자신의 모든 아이디어를 그를 무시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이는 것에 지쳐 있었다. 이건 우리 공동의 결실이 될 거예요. 그녀는 차분하게 말하려고 노력했다. 왜 바로 부하 직원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파트너잖아요, 민준 씨. 부부잖아요. 한 팀 아니었나요? 민준이 벌떡 일어섰다.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진짜 지긋지긋하다. 그가 소리쳤다. 온통 박서연 팀장님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한 얘기뿐이야. 일도 잘하고 부하 직원들도 만족하고 집안일도 잘하고. 그럼 나는 어디에 있는 건데? 그의 목소리는 거의 절망적으로 들렸다. 서연은 남편을 바라보며 문득 이 분노 뒤에 고통이 숨어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정말로 고통받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 때문에? 그녀가 성공해서 사람들이 그녀를 인정해서. 민준 씨, 나는 한 번도 당신이 그렇게 느끼길 원한 적 없어요. 그녀가 입을 열었지만 그가 말을 끊었다. 어떻게 느끼냐고? 실패자처럼? 그래, 당신 옆에 있으면 난 실패자야. 민주는 주먹을 꽉 쥔 채 부엌을 서성였다. 매일 그 빌어먹을 회사에 가서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는지 알아? 박서연의 남편. 김민준도 아니고 김엔지니어도 아니야. 그냥 그 잘난 여자의 남편일 뿐이라고. 서연이 천천히 일어섰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목이 메었다. 알겠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또 내가 우리의 공동의 꿈을 실현하려는 것에 화를 내고 있군요. 하지만 왜 이걸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죠? 민준 씨, 우리는 하나잖아요.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가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피로와 어떤 절망감이 어려 있었다. 왜냐하면 난 또 모든 걸 잘못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될 테니까. 남편이 허공에 손을 휘저었다. 민준 씨,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봐. 민준 씨,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니야. 민준 씨,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난 당신의 그림자로 사는데 지쳤어. 그 말은 그들 사이에 허공에 맴돌았다. 서연은 마음속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항상 그를 지지하려 노력했고 그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으며 그의 이익을 자신보다 우선시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있잖아요. 서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차가움이 묻어났다. 나도 이제 다 지긋지긋해요. 민주는 그녀를 보며 멈칫했다. 뭐라고? 나도 지긋지긋하다고 했어요. 그녀가 더 큰 소리로 반복했다. 이 끝없는 싸움, 당신의 비난, 나를 위해 기뻐해주지 않는 당신의 태도. 난 당신 아내예요, 민준 씨. 당신 아내라고요. 그런데 당신은 내가 마치 원수인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그렇게 행동하는 건 당신이잖아. 그가 버럭 소리쳤다. 끊임없이 당신의 우월함을 과시하고 있잖아. 나는 일하는 거예요. 그냥 내 일을 잘하고 있을 뿐이라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게 당신에게 우월함으로 보인다면 문제는 아마 내가 아닐지도 모르죠.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몇 초간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응시했다. 당신이 남편으로서 자존심을 지킬 수 없다면 서연은 말을 고르며 잠시 멈췄다. 좋아요. 나 그 자리에서 물러날게요.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들은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다. 뭐라고? 그만두겠다고요. 서연이 차분하게 반복했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만약 이게 우리 결혼을 지킬 유일한 방법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됐어. 희생은 필요 없어. 이건 희생이 아니에요. 그녀가 반박했다. 이건 내 선택이에요. 나는 우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을 내뱉으면서도 서연은 무언가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한때 그들을 묶어주었던 신뢰와 친밀함은 사라져버렸다. 남은 것은 비난과 고통뿐이었다. 민주는 말없이 돌아서서 부엌을 나갔다. 서연은 방 한가운데에 서서 먹다 남은 저녁 식사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참았다. 울 시간이 없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야 했다. 그녀는 식탁으로 돌아와 그릇을 치우고 의자에 앉았다.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떠올랐다. 정말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진 걸까? 내가 이룬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일까?
서연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때를 떠올렸다. 대학교 3학년, 둘 다 불타는 눈과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때 민주는 쾌활하고 야망 있고 아이디어가 넘쳤다. 그들은 함께 세상을 바꾸고 자신들만의 무언가를 만들고 가정을 꾸리는 꿈을 꾸었다.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나 그 꿈들은 일상과 타인의 야망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어쩌면 정말 그녀의 잘못일까? 어쩌면 5년 전에 승진을 거절했어야 했을까?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위해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서연은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결정은 이미 내려졌다. 내일 회장님을 찾아가 사직서를 제출할 것이다. 그리고 그 후는 그때 가서 생각하기로 했다. 어쩌면 일이 없으면, 이 끊임없는 갈등의 원인이 사라지면 그들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민준이 다시 그녀가 한때 사랑에 빠졌던 그 사람으로 돌아올지도 모른다. 아침은 잿빛이고 쌀쌀했다. 서연은 알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 천장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누워 있었다. 옆에서는 민준이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다. 그 싸움 이후 2주가 지났지만 둘 사이의 긴장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은 일이나 미래에 관한 주제는 피한 채 일상적인 이야기만 나누었다. 서연은 남편을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욕실로 향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자신감을 되찾으려 애썼다. 오늘 그녀는 회장님께 가서 사직서를 제출할 것이다.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었다. 이상하게도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마치 자신의 삶을 한 발짝 떨어져서 지켜보는 듯한 어떤 초연한 평온함만이 있었다. 어쩌면 이게 더 나은 일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잠시 멈춰서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때가 된 것인지도 모른다. 서연은 평소처럼 단정한 정장을 입고 최소한의 액세서리를 했다. 습관이었다. 하지만 오늘 이 옷은 마치 더 이상 연기하고 싶지 않은 배역의 의상처럼 어색하게 느껴졌다. 부엌에서 그녀는 샌드위치에는 손도 대지 않고 빠르게 커피 한 잔을 마셨다. 먹고 싶지 않았다. 민주는 침실에서 나오지 않았다. 서연은 그에게 회사 다녀올게요. 저녁에 얘기해요 라는 짧은 메모를 남기고 집을 나섰다. 회사는 익숙한 기계 소음과 금속 냄새로 그녀를 맞았다. 서연은 정문을 지나 경비원에게 인사하고 4층으로 올라갔다. 복도에서 이현우 수석 엔지니어와 마주쳤다. 박 팀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그가 활기차게 인사했다. 새로운 부품 관련해서 문의할 게 있는데 언제 시간 괜찮으세요? 이 부장님, 죄송합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곧 설명해 드릴게요. 엔지니어는 놀란 듯 눈썹을 치켜떴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다. 서연은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책상에 앉았다. 몇 분 동안 그녀는 생각을 정리하며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런 다음 깨끗한 종이를 꺼내 사직서를 쓰기 시작했다. 사직서, 본인은 일신상의 사유로 퇴사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이 떨렸다. 서연은 잠시 멈추고 주먹을 꽉 쥐었다가 다시 쓰기 시작했다. 사직서가 완성되자 그녀는 2번 다시 읽어보고 서명과 날짜를 적었다. 끝났다. 이제 이걸 회장님께 가져다 드리기만 하면 된다. 최 회장님의 사무실은 한층 위에 있었다. 서연은 계단을 올라가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회장님은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인 거대한 책상에 앉아 있었다. 서연을 보자 그는 환하게 웃었다. 아, 박 팀장, 마침 잘 왔어요.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고 싶었는데. 앉아요, 회장님. 서연은 선체로 말했다. 저는 다른 일로 왔습니다. 회장님은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았고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무슨 일이라도 있소? 서연이 그에게 사직서를 건넸다. 최 회장님은 종이를 받아들고 훑어본 뒤 천천히 시선을 들었다. 진심이요? 네. 하지만 왜? 그는 사직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박 팀장은 우리 회사 최고의 인재 중 한 명이요. 팀도 훌륭하고 성과도 뛰어나고 무슨 일이 있었소? 서연은 침을 삼켰다. 이 대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회장님,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저는 그냥 다른 일에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 문제 말이요. 회장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가족? 박 팀장, 내가 당신을 몇 년이나 봐왔는데 일이 당신에게 항상 중요했다는 걸 아오. 이건 김민준 씨 때문이요? 그녀는 움찔했다. 모든 것이 그렇게나 명백했단 말인가? 이건 제 결정입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알겠소. 최 회장님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냥 이렇게 당신을 보낼 수는 없소. 적어도 후임자를 찾을 시간은 줘야지. 한 달 정도 새로운 사람에게 인수인계 좀 해주시오. 2주요. 서연이 반박했다. 더는 안 됩니다. 회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2주. 하지만 마음이 바뀌면 바뀌지 않을 겁니다. 사무실을 나오자 서연은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끝났다. 이제 2주 동안 근무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된다. 어떤 삶일까? 그녀는 아직 몰랐다. 하지만 마음속 무언가가 이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말해주고 있었다. 다음 14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서연은 업무를 인계하고 새로운 팀장에게 모든 세부 사항을 설명하고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결정에 놀랐고 몇몇은 심지어 만류하려 했지만 그녀는 단호했다. 민주는 그 소식에 대해 알아서 해라고 말하며 무덤덤하게 반응했다. 서연은 그가 기뻐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남편은 더욱 멀어진 것 같았다. 그들은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각자 자신의 세계에 살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왔다. 서연은 사무실에서 개인 물품을 챙기고 직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눈 뒤 회사 건물을 나섰다. 정문 앞에 멈춰서서 그녀는 돌아보았다. 수많은 세월이 이 회색 벽 안에 남아 있었다. 서연은 차가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자유로운 느낌과 불안감이 뒤섞였다. 이제 뭘 하지? 그녀는 무엇을 하며 지낼까? 집에서 민준이 퇴근하기를 기다리며 앉아 있을까? 아니, 그건 그녀를 위한 삶이 아니었다. 집은 조용하고 텅 비어 있었다. 서연은 부엌으로 가서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생각에 잠겼다. 무언가 즐거움을 주는 일을 해야 했다. 그녀는 냉장고를 열고 그 다음에는 식료품 찬장을 열었다. 밀가루, 설탕, 계란, 버터, 그리고 갑자기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어린 시절, 할머니의 부엌, 갓 구운 빵 냄새. 아주 작은 서연이 의자에 서서 할머니가 반죽을 미는 것을 돕고 있다. 할머니의 주름지고 거친 손이 그녀의 서툰 움직임을 조심스럽게 이끌어준다. 서연아,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을 담아 만드는 거란다. 그러면 평범한 파이도 마법처럼 될 거야. 서연은 미소 지었다. 얼마나 오랫동안 베이킹을 하지 않았던가. 수년간의 직장 생활, 끝없는 보고서와 회의가 이 단순한 즐거움을 밀어내버렸다. 하지만 한때 그녀는 자신만의 제과점을 여는 꿈을 꾸었었다. 어른의 책임감이라는 무게 아래 묻어버린 어린 시절의 꿈이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서연은 재킷을 집어들고 집을 나섰다. 가장 가까운 슈퍼마켓은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쇼핑 목록을 만들며 빠르게 걸었다. 최고급 밀가루, 좋은 버터, 바닐라, 다양한 종류의 초콜릿, 속을 채울 과일이 필요했다. 가게에서 서연은 카트 가득 물건을 담았다. 계산원은 그녀가 산 물건의 양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연은 계산을 하고 무거운 봉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부엌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선반에 정리한 다음 할머니의 낡은 요리책을 꺼냈다. 누렇게 변한 페이지, 손으로 쓴 메모, 반죽 자국. 서연은 조심스럽게 책장을 넘기며 레시피를 읽었다. 이걸 먼저 해봐야지. 커스터드 크림을 넣은 에클레어. 그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에 착수했다. 반죽을 섞고 크림을 휘젓고 초콜릿을 녹였다. 손은 마치 잊혔던 기술을 기억해내듯 저절로 움직였다. 움직일 때마다 지난 몇 주간의 긴장이 풀렸다. 서연은 마음속에 따뜻함과 평온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첫 번째 에클레어 배치가 완성되었을 때 그녀는 자랑스럽게 결과를 바라보았다. 고르고 황금빛이며
반짝이는 초콜릿 글레이즈가 덮여 있었다. 서연은 한 입 베어 물었다. 어린 시절의 맛, 할머니의 부엌, 행복. 다음 며칠 동안 그녀는 다양한 레시피를 실험하며 보냈다. 타르트, 케이크, 파이를 구웠다. 부엌은 진짜 제과 작업실로 변했다. 민주는 퇴근 후 말없이 저녁을 먹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아내가 무엇을 하는지 거의 알아채지 못했다. 그리고 서연은 그의 관심을 끌려고 하지 않았다. 그녀는 너무나도 열중해 있었다. 일주일 후 초인종이 울렸다. 서연은 마침 휘핑크림으로 케이크를 장식하고 있었다. 그녀는 수건에 손을 닦고 문을 열러 갔다. 문 앞에는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인 한지수가 서 있었다. 키가 크고 붉은 머리에 밝은 립스틱을 바르고 귀에 걸린 미소를 띤 채였다. 서연아! 그녀가 외쳤다. 어디 갔었어? 일주일 내내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 지수야. 서연은 친구를 껴안았다. 미안. 너무 정신이 없었어. 어서 들어와. 지수가 아파트로 들어서자마자 킁킁거리며 멈춰 섰다. 이 신성한 향기는 뭐야? 그녀가 미소 지었다. 서연아, 너 뭐 구웠어? 응. 부엌으로 와. 내 케이크 좀 맛봐. 서연이 기쁘게 말했다. 친구들은 부엌으로 갔다. 지수는 디저트로 가득 찬 테이블을 보고 숨을 헐떡였다. 세상에, 이걸 다 네가 만들었다고? 응. 서연이 부끄럽게 웃었다. 나 이제 자유롭잖아. 그래서 항상 좋아했던 걸 하기로 했어. 잠깐만. 지수가 테이블에 앉았다. 너 회사 그만뒀어? 정말?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전자에 물을 올렸다. 찬장에서 보통 손님용으로만 꺼내던 예쁜 찻잔을 꺼냈다. 몇 주 전에 그만뒀어. 하지만 왜? 지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친구를 바라보았다. 너 그 일 정말 좋아했잖아. 서연은 차를 따르며 침묵했다. 그런 다음 지수 앞에 에클레어, 프로피테롤, 크림 타르틀렛, 작은 베리 타르트 등 다양한 케이크가 담긴 접시를 놓았다. 긴 이야기야. 마침내 그녀가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다. 민준 씨가 내가 더 많이 벌고 직급이 더 높은 걸 감당하지 못했어. 우리는 계속 싸웠고 나는 일이 가족을 파괴할 만큼 가치가 없다고 결정했어. 지수는 에클레어를 한 입 베어 물고 눈을 감았다. 맙소사, 이거 정말 맛있다. 그녀가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서연아, 진심이야? 민준 씨 때문에 경력을 포기했다고? 서연은 어깨를 으쓱했다. 우리 결혼을 위해서, 우리가 가졌던 것 중 일부라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효과는 있었어? 지수가 두 번째 케이크를 집었다. 그가 더 행복해졌어? 모르겠어. 서연이 솔직하게 인정했다. 우리는 거의 말을 안 해. 그는 일하고 나는 빵을 굽고 룸메이트처럼 살고 있어. 지수는 친구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씹었다. 내가 한마디 할게. 그녀가 찻잔을 내려놓았다. 네가 베이킹을 시작한 건 정말 잘한 일이야. 뭐라고? 서연이 놀랐다. 정말이야. 지수가 활기를 띠었다. 너는 회사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서 제대로 된 삶을 살지도 못했잖아. 항상 피곤하고 항상 스트레스 받고 지금 내 모습을 봐. 빛이 나잖아. 그리고 이 디저트들. 서연아, 완벽해. 내 디저트는 곧 우리 도시를 정복할 거야. 그렇게 생각해? 서연이 자신 없게 웃었다. 확신해. 완벽하다고. 지수가 반복했다. 저기 팔아볼 생각은 안 해봤어? 팔아? 서연은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아니, 그냥 취미로 굽는 거야. 취미로? 지수가 코웃음을 쳤다. 서연아, 너 미쳤어? 사람들은 이런 디저트에 돈을 낼 거야. 그것도 꽤 많이. 내 사업을 시작해. 주문을 받아. 내가 첫 번째 고객이 될게. 서연은 생각에 잠겼다. 친구 말이 맞았다. 왜 시도해보지 않았을까? 그녀에게는 시간도 있고 의욕도 있었다. 그리고 지수의 반응으로 보아 솜씨도 꽤 좋은 것 같았다. 있잖아.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는 항상 베이킹을 좋아했어. 어릴 때부터 나만의 제과점을 꿈꿨지. 거봐. 지수가 기뻐했다. 어릴 적 꿈은 이뤄야 해. 안 그러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 자, 시작해. 작게 시작해봐.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리고 사진을 보여줘.
믿어봐. 고객은 생길 거야. 친구들은 1시간 더 이야기를 나눴다. 지수는 레스토랑에 데려가고 꽃을 선물하는 옆 사무실 매니저인 새 남자친구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연은 그녀를 위해 기뻐하며 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다. 한때 민준과 그녀도 그랬었다. 데이트, 꽃, 웃음, 그 모든 것이 어디로 사라졌을까? 지수가 떠난 후 서연은 부엌에 남아 테이블에 앉아 종이에 아이디어를 적기 시작했다. 어떤 디저트를 주문 제작할지, 어떻게 포장할지, 어디서 고객을 찾을지, 오랜만에 그녀는 흥분과 새로운 무언가에 대한 기대를 느꼈다. 다음 날, 서연은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몇 가지 종류의 케이크를 굽고 예쁘게 장식해서 사진을 찍었다. 그런 다음 소셜미디어에 그룹을 만들고 사진을 올리고 광고를 썼다. 주문 제작 수제 디저트, 천연 재료만 사용, 시내 배달 가능. 첫 주문은 그날 저녁에 들어왔다. 한 여성이 딸의 생일 케이크를 구워달라고 요청했다. 서연은 기쁘게 수락했다. 밤새도록 일하며 크림으로 장식을 정성스럽게 만들고 스펀지 케이크와 필링의 완벽한 조화를 찾았다. 케이크가 완성되자 그녀는 직접 고객에게 배달했다. 여성은 감탄하며 숨을 헐떡였다. 정말 멋져요. 당신은 진정한 마법사예요. 서연은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일을 찾았다. 주문은 정기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건이었지만 점점 더 많아졌다. 사람들은 그녀의 디저트를 맛보고 지인들에게 추천했다. 입소문은 확실하게 효과가 있었다. 한 달 후 서연에게는 이미 고객들이 줄을 섰다. 그녀는 주문을 처리하기에 바빴다. 부엌은 끊임없이 무언가가 구워지고 휘저어지고 장식되는 진짜 작업실로 변했다. 민주는 여전히 거리를 두었다. 가끔 그는 부엌에 들어와 말없이 테이블에서 케이크를 집어들고 나갔다. 서연은 대화를 시작하려 했지만 그는 단답형으로 대답하고 진지한 주제는 피했다. 그녀는 노력하는 것에 지쳤다. 그가 원한다면 자신의 삶을 살게 내버려 두기로 했다. 2달이 더 지났다. 서연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며 주문을 받고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고 기술을 연마했다. 그녀는 진정으로 행복했다. 남편의 냉담함조차 이 감정을 망칠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그녀가 또 다른 케이크를 장식하고 있을 때 민준이 부엌으로 들어와 문가에 서서 아내를 바라보았다. 정말 이걸로 돈을 벌어? 그가 물었다. 서연이 돌아보았다. 네, 그리고 꽤 잘 벌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이 나갔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질투나 짜증과 비슷한 무언가가 스쳤다. 서연은 이해하지 못했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에게는 주문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고 꿈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바빴다. 서연에게는 기념일 케이크 2개와 어린이 파티용 컵케이크 세트까지 한 번에 3개의 주문이 있었다. 그녀는 아침부터 일하며 시간을 겨우 맞추고 있었다. 오븐은 식을 틈이 없었다. 테이블 위에는 반죽이 담긴 틀, 크림이 든 그릇, 형형색색의 퐁당이 쌓여 있었다. 서연이 막 케이크의 마지막 장식을 하며 크림으로 섬세한 장미를 짜고 있을 때 현관문 자물쇠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무심코 시계를 보았다. 3시 30분. 너무 이른 시간이었다. 민주는 보통 6시 이전에는 돌아오지 않았다. 문이 열리고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제과용 짤주머니를 내려놓고 앞치마에 손을 닦았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온몸으로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민준이 부엌 문 앞에 나타났다. 얼굴은 잿빛이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으며 눈빛은 공허했다. 그는 말없이 테이블로 걸어가 재킷도 벗지 않은 채 의자에 주저앉았다. 무슨 일이에요? 서연이 다가가 남편의 얼굴을 살폈다. 오늘 너무 일찍 왔네요. 민주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한 곳을 응시하며 앉아 있었다. 서연은 그의 옆에 앉았다.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화나고 짜증내고 속상해하는 모습은 봤지만 이렇게 공허한 모습은 본 적이 없었다. 민준 씨, 무슨 말이라도 해봐요. 무섭단 말이에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너무나 큰 고통이 담겨 있어서 서연은 불안해졌다. 나 해고당했어.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은 얼어붙었다. 몇 초간 그녀는 들은 말을 이해하려 애쓰며 그를 쳐다보기만 했다. 뭐라고요? 어떻게 해고를 당해요? 왜요? 민준이 씁쓸하게 웃었다. 알고 보니 내가 쓸모없는 직원이었나 봐. 당신이 팀장이었기 때문에 나를 데리고 있었던 거래. 그가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그렇게 됐어, 서연아. 수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어. 민준 씨,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서연이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는 피했다. 그냥 구조조정일 수도 있어요. 요즘 다들 힘들잖아요. 나 위로하지 마. 그가 퉁명스럽게 말을 끊었다. 나 바보 아니야. 무슨 일인지 알아? 최 회장님이 직접 말했어. 김민준 씨, 자네 아내가 우리 회사에 있을 때는 자네 실수들을 눈감아줬지만 이제는 더 효율적인 인재가 필요하네. 서연은 말없이 듣고 있었다. 남편에 대한 모욕감에 속이 쓰렸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래, 민주는 스타 직원은 아니었지만 그는 성실하게 자기 일을 했다. 효율적인 인재. 민준이 씁쓸하게 반복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모든 세월 동안 짐이었다는 거네. 회사 전체가 당신이 떠나기만을 기다렸다가 이 쓸모없는 남편을 내쫓으려고 했던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마요. 서연은 말을 고르려 애썼다. 그들은 그냥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평범한 관리자들일 뿐이에요. 어쩌면 그들이 맞을지도 모르지.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어쩌면 나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일지도 몰라. 사실을 봐, 서연아. 당신은 팀장이 됐고 나는 평범한 엔지니어로 남았어. 당신은 회사를 그만두고 바로 새로운 길을 찾았잖아. 고객들이 줄을 서고 그런데 나는 그냥 쓸모없는 쓰레기처럼 버려졌어. 그만해요. 서연이 날카롭게 돌아섰다. 자기 비하는 그만해요. 아무 도움도 안 돼요. 민주는 의자에서 일어나 부엌을 서성였다. 그의 움직임은 거칠고 신경질적이었다. 당신은 이해 못해. 그가 말했다. 내 야망 때문에 당신이 직장을 그만뒀는데 내가 당신을 실망시켰어. 나는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우리가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약속했잖아. 그러다 그는 말을 멈추고 주먹을 꽉 쥐었다. 서연은 그의 어깨가 얼마나 긴장되어 있는지, 손가락이 어떻게 떨리는지 보았다. 그녀는 다가가서 안아주고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위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의 고통이 너무나 컸다. 민준 씨, 내 말 좀 들어봐요. 서연은 자신을 다그쳐 차분하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요. 우리 먹고 살 길은 있어요. 민준이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뭘로? 당신 케이크로? 서연아, 나 아내한테 얹혀 살 수는 없어. 내게 얹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녀가 반박했다. 우리는 가족이고 한 팀이잖아요. 기억나요? 아니면 언젠가 내게 했던 그 말을 잊었어요? 민주는 침묵했다. 서연이 더 가까이 다가갔다. 내 사업은 잘 되고 있어요. 그녀가 계속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주문이 더 많아요. 그리고 돈도 꽤 잘 벌고요. 우리는 굶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해결책이 아니야. 민준이 완고하게 반복했다. 나는 일해야 해. 집에 돈을 벌어와야 한다고. 나는 남자야. 젠장.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남자의 자존심과 여자의 위치에 대한 이런 대화에 지쳐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논쟁할 때가 아니었다. 그럼 당신이 꿈꾸던 일을 해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말했다. 연구실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인맥도 있고 투자자를 찾을 수도 있어요. 당신이 그렇게 원했잖아요. 민주는 멈칫했다. 천천히 아내를 향해 돌아섰다. 방금 뭐라고 했어? 연구실. 서연이 반복했다. 당신은 항상 당신만의 연구실을 꿈꿨잖아요. 최신 장비, 자신만의 프로젝트. 대학 시절에 그것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기억나요? 그 생각만으로도 얼마나 들떴었는지. 기억나. 민준이 조용히 대답했다.
하지만 그건 이룰 수 없는 꿈이야, 서연아. 그런 데는 엄청난 돈이 필요해. 나에게 인맥이 있어요. 서연이 주장했다. 나는 회사에서 수년간 일했어요. 돈이 있고 투자처를 찾는 사람들을 알아요. 사업 계획서와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어요. 아이디어가 좋으면 투자자들이 나타날 거예요. 민주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오랜만에 희망과 비슷한 것이 떠올랐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가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해? 물론이죠. 서연이 미소 지었다. 당신은 해낼 수 있어요. 당신은 똑똑하고 재능 있어요. 그냥 기회가 필요할 뿐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기회를 얻도록 도와줄게요. 민주는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다. 이제 그의 얼굴에는 절망이 아닌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다. 연구실. 그가 반복했다. 내 사업. 상사도 없고 굴욕도 없고 바로 그거예요. 서연이 지지했다. 당신이 당신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당신의 모든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을 거예요. 민준이 아내를 쳐다보았다. 여러 달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그의 눈에서 감사와 비슷한 것을 보았다. 고마워. 그가 조용히 말했다. 나를 믿어줘서. 서연은 그의 옆에 앉았다. 나는 항상 당신을 믿었어요. 민준 씨. 당신이 스스로를 믿지 않을 때조차도. 그들은 침묵했다. 부엌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억압적이지 않고 희망적인 분위기였다. 마치 긴 겨울이 지나고 첫 봄날이 온 것 같았다. 생각 좀 해봐야겠어. 민준이 마침내 말했다. 계획을 세우고 투자자들에게 정확히 무엇을 제안할지 알아내야 해. 내가 도와줄게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주문 사이에 시간이 좀 있어요. 함께하면 더 빨리 끝낼 수 있을 거예요. 민주는 아내를 바라보았고 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다. 있잖아. 그가 말했다. 어쩌면 이 해고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지도 몰라. 바로 그거예요. 서연이 동의했다. 때로는 더 나은 것을 찾기 위해 낡은 것을 잃어야 할 때도 있어요. 민주는 일어나 냉장고로 갔다. 물 한 병을 꺼내 잔에 따랐다. 생각을 좀 정리해야겠어. 그가 말했다. 산책하면서 생각해 볼게. 다녀와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주문을 마무리할게요. 저녁에 더 자세히 얘기하고 세부 사항을 논의해요. 민주는 재킷을 입고 나갔다. 서연은 부엌에 혼자 남았다. 그녀는 다시 짤주머니를 들고 케이크 작업을 시작했지만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다. 이게 모든 것을 바로잡을 기회일까? 이제 민준에게 새로운 목표가 생겼으니 그는 자신의 실패에 대해 그녀를 탓하는 것을 멈출까? 서연은 간절히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녀는 케이크 장식을 하며 하나씩 크림꽃을 만들었다. 움직임은 자동적이고 숙련되었지만 머릿속에서는 계획이 소용돌이쳤다. 예전 동료들에게 연락해서 누가 투자에 관심이 있을지 알아봐야 했다. 잠재적 파트너 목록을 만들고 민준이 아이디어를 발표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는 것을 도와야 했다. 서연은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그녀는 민준과 자신이 다시 한편에 서 있다는 것을 느꼈다. 적이 아니라 동맹. 어쩌면 이것이 그들이 이 모든 세월 동안 필요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공동의 목표, 공동의 사업. 그녀는 케이크 작업을 마치고 옆으로 치워두었다. 아름답게 완성되었다. 부드러운 분홍색 장미, 새하얀 크림, 우아한 소용돌이. 고객은 분명 만족할 것이다. 서연은 앞치마를 벗고 거실로 갔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지금 바로 행동을 시작해야 했다. 그녀는 연락처 목록을 열고 이름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이 사람은 투자회사에서 일하고 저 사람은 최근에 자기 사업을 시작해서 사람들을 알 수도 있다. 몇몇 잠재적인 후보가 더 있었다. 서연은 메시지를 쓰기 시작했다. 짧고 중립적인 내용이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오랜만이네요. 커피 한 잔 할래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 먼저 연락을 재개하고 그런 다음에 사업 이야기를 해야 했다. 답장은 꽤 빨리 오기 시작했다. 예전 동료들은 놀라워하고 기뻐하며 만나기로 동의했다. 서연은 다음 주에 약속을 잡았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1시간 후 민준이 돌아왔다. 그는 더 차분해 보였다. 생각해봤어. 그가 말했다. 아이디어가 있어.
신소재 개발 연구실이야. 복합 재료, 폴리머. 시장은 거대하고 우리 지역에는 경쟁이 거의 없어. 서연이 미소 지었다. 자세히 말해봐요. 같이 계획을 세워봐요. 민주는 그녀 옆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꺼내 도표를 그리고 설명하고 보여주기 시작했다. 서연은 주의 깊게 듣고 질문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그들은 저녁 식사도 피곤함도 세상 모든 것을 잊은 채 밤새도록 이야기했다. 그리고 오랜만에 서연은 그들이 다시 함께하고 있다는 것, 한때 그들을 연결했던 그 유대감이 다시 생겨났다는 것을 느꼈다. 다음 몇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다. 서연은 주문 처리와 민준을 돕는 일을 병행했다. 낮에는 케이크와 파이를 굽고 결과를 사진 찍고 고객들과 소통했다. 저녁에는 남편 옆에 앉아 컴퓨터로 투자자들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도왔다. 민주는 서연이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열정으로 일했다. 그는 도표를 만들고 그래프를 그리고 예산을 계산했다. 그의 눈은 한때 서연이 그에게 반하게 만들었던 그 불꽃으로 다시 타올랐다. 그녀는 그가 그렇게 열중하는 모습을 보며 기뻤다. 이 슬라이드 어때? 민준이 노트북을 그녀에게 돌렸다. 화면에는 예상 수익을 나타내는 다이어그램이 있었다. 서연은 숫자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경쟁사와 비교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게 어때요? 그녀가 제안했다. 투자자들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점을 보고 싶어 해요. 맞아. 민주는 프레젠테이션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서연아, 당신은 정말 대단해. 사업 감각이 있네. 서연은 미소 지었다. 남편에게 칭찬을 듣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었다. 그가 그런 말을 한 지 오래되었다. 그들은 눈이 감길 때까지 늦게까지 일했다. 서연이 진한 커피를 타오면 그들은 계속했다. 주말쯤 프레젠테이션이 완성되었다. 민주는 발표를 연습했고 서연은 듣고 조언을 해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서연의 머릿속에서는 자신만의 아이디어가 무르익고 있었다. 주문은 점점 더 많아졌고 그녀는 집부엌에서 겨우 감당하고 있었다. 무언가 변화가 필요했다. 확장해야 했다. 그리고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진짜 제과점을 열면 어떨까? 그 아이디어는 그녀를 완전히 사로잡았다. 밤에 민준이 잠들었을 때 서연은 공책을 들고 앉아 계획을 세웠다. 제과점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아늑하고 밝고 큰 창문이 있는 곳, 디저트가 진열된 쇼케이스, 손님들을 위한 작은 테이블, 조리 과정을 볼 수 있는 오픈 키친. 서연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비용을 계산하고 수입을 예측하고 잠재적인 장소를 찾았다. 그 일은 그녀를 매료시켰다. 이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현실적인 가능성이라는 것을 느꼈다. 문서가 완성되자 서연은 남편과 공유하기로 결심했다. 저녁에 부엌에서 차를 마시며 앉아 있을 때 그녀는 인쇄한 종이를 꺼냈다. 민준 씨, 보여줄 게 있어요. 그녀가 입을 열었다. 민준은 휴대폰에서 눈을 떼었다. 뭔데? 사업 계획서예요. 서연이 그에게 폴더를 건넸다. 네, 제과점을 열고 싶어요. 민준은 서류를 받아들고 첫 페이지를 훑어보았다. 그의 얼굴에 비웃음이 떠올랐다. 제과점? 진심이야? 네. 서연은 속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런 말투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 주문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집에서는 감당이 안 돼요. 확장해야 해요. 민주는 다 읽지도 않고 폴더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요즘 제과점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가 비웃었다. 골목마다 하나씩 있잖아. 시장은 포화 상태야. 서연은 모욕감을 느꼈다. 그녀는 지지를 기대했지만 비웃음을 받았다. 모든 제과점이 똑같지는 않아요. 그녀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나만의 콘셉트가 있어요. 품질, 독특한 레시피, 분위기. 그래. 민준이 손을 흔들었다. 다들 그렇게 말하다가 반년 만에 망하더라. 당신은 계획서도 읽어보지 않았잖아요. 서연은 참지 못했다. 거기에 다 계산해 놨어요. 투자 회수 기간, 위험 요소, 개발 전략, 필요 없어. 민준이 잘라 말했다. 척 보면 알아. 이건 헛된 생각이야. 당신이 잘하는 거나 집중해.
집에서 주문받는 거 말이야. 서연은 말없이 테이블에서 폴더를 집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그녀는 몇 주 동안 그를 돕고 지지하고 그의 아이디어를 믿어주었다. 그런데 그는 그녀의 계획을 끝까지 읽어볼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귀찮은 파리처럼 쫓아버렸다. 알겠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하고 테이블에서 일어섰다. 왜? 삐쳤어? 민준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야. 당신이 빚더미에 앉아서 망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 그래.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서연이 건조하게 대답하고 부엌을 나섰다. 침실에서 그녀는 폴더를 손에 쥔 채 침대에 앉았다. 눈물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참았다. 울고 싶지 않았다. 분노와 불공평함에 소리치고 싶었다. 왜 그는 그녀를 위해 기뻐해 줄 수 없을까? 왜 항상 그녀의 성공과 아이디어를 깎아내려야만 할까? 하지만 서연은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계획서를 서랍에 넣고 혼자서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남편이 그녀를 믿지 않는다면 그건 그의 문제였다. 그녀는 스스로를 믿었다. 며칠 후 서연은 신진 기업가를 위한 공모전에 대해 알게 되었다. 시청과 투자펀드가 공동으로 비즈니스 프로젝트 공모전을 발표했다. 우승자는 사업 개발을 위한 자금과 지원을 받게 된다. 서연은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완벽했다. 바로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었다. 그녀는 계획을 보완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추가하고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한 비디오를 녹화했다. 밤늦게까지 일하며 모든 슬라이드에 영혼을 쏟아부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그녀는 지원서를 제출했고 그 후에야 민준에게 말했다. 나도 공모전에 참가해요. 그녀가 저녁 식사 중에 알렸다. 민준이 눈썹을 치켜떴다. 무슨 공모전? 당신이랑 같은 거요. 신진 기업가를 위한 거. 침묵이 흘렀다. 민준이 천천히 포크를 내려놓았다. 진심이야? 그 제과점 아이디어로? 네. 서연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계획을 보완해서 지원했어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그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모르죠. 서연이 어깨를 으쓱했다.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어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참. 어디 한번 보자고. 그 대화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다시 긴장감에 휩싸였다. 그들은 거의 말을 섞지 않았다. 각자 자신의 일에 바빴다. 민주는 프레젠테이션을 계속 연습했고 서연은 주문을 받고 프로젝트 발표를 준비했다. 공모전 당일은 예상보다 빨리 다가왔다. 서연은 프로젝트 발표가 저녁에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찍 잠에서 깼다. 아무리 진정하려 해도 긴장되었다. 그녀는 가장 좋은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손질하고 가벼운 화장을 했다. 민준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집중하고 말이 없었다. 서연이 행운을 빌어주려 했지만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들은 행사가 열리는 시내 중심가로 각자 다른 차를 타고 갔다. 민준은 아내에게 태워주겠다는 말도 없이 먼저 떠났다. 서연은 서운하지 않았다.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시청의 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참가자들, 투자자들, 기자들. 서연은 등록을 마치고 번호가 적힌 명찰을 받고 홀로 들어갔다. 방 반대편에서 민준을 보았다. 그는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손짓하고 미소 짓고 자신감 있어 보였다. 서연은 빈자리에 앉아 시작을 기다렸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것만 같았다. 그녀는 숨을 고르게 쉬려고 노력하며 프레젠테이션의 핵심 내용을 속으로 되뇌었다. 마침내 시작되었다. 사회자가 규칙을 발표하고 심사위원단을 소개했다. 그러고 나서 참가자들의 발표가 시작되었다. 각자에게는 5분의 발표 시간과 5분의 심사위원 질의응답 시간이 주어졌다. 민주는 전반부에 발표했다. 서연은 그의 연설을 주의 깊게 들었다. 그는 자신감 있고 전문적으로 말하며 슬라이드를 보여주고 숫자를 제시하고 질문에 답했다. 심사위원들은 주의 깊게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공책에 무언가를 적었다. 민준이 발표를 마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서연도 남편이 자랑스러워 진심으로 박수를 쳤다. 그는 훌륭하게 해냈다. 그 후 다른 참가자들이 발표했다.
어떤 사람은 더 잘했고 어떤 사람은 더 못했다. 마침내 서연의 번호가 호명되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연단으로 향했다. 다리는 솜처럼 무거웠고 손은 약간 떨렸다. 서연은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첫 번째 슬라이드를 화면에 띄우고 깊은 숨을 들이쉬고 시작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서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달콤한 꿈이라는 제과점 프로젝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목소리는 떨림 없이 고르게 나왔다. 서연은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신의 작품 사진을 보여주고 계산 결과를 제시했다. 그녀는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장소, 모든 디저트가 사랑으로 만들어진 작은 예술 작품이 되는 곳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심사위원들은 주의 깊게 들었다. 안경을 쓴 백발의 여성 심사위원장은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했다. 서연이 발표를 마치자 질문이 시작되었다.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당신의 제과점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투자자가 물었다. 왜냐하면 저는 단순히 디저트를 파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서연이 대답했다. 사람들은 단지 먹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와 감정을 위해 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그런 장소를 만들 것입니다. 사업 관리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사람을 관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서연이 미소 지었다. 저는 대기업 생산 부문을 5년간 이끌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필요한 기술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은 계속되었지만 서연은 자신 있게 대답했다. 모든 것이 끝나자 그녀는 임무를 완수했다는 느낌으로 자리로 돌아왔다. 해냈다. 그녀는 해냈다. 결과는 1시간 후에 발표되었다. 심사위원들은 회의를 위해 자리를 떴고 참가자들은 홀에서 초조하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기다렸다. 민주는 서연에게 다가오지 않고 멀찍이 서 있었다. 마침내 심사위원장이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다.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해 주신 모든 참가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녀가 시작했다.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아이디어들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공모전 규정에 따라 저희는 단 한 명의 우승자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홀은 조용해졌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공모전의 우승자는 여자는 잠시 뜸을 들였다. 박서연 씨의 달콤한 꿈 프로젝트입니다. 몇 초간 서연은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러자 홀은 박수갈채로 터져나갔다. 그녀는 멍하니 일어나 연단으로 향했다. 다리는 저절로 움직였다.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다. 심사위원장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축하합니다. 매우 훌륭한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성공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이 숨을 내쉬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자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질문을 던지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만 눈으로는 민준을 찾고 있었다. 그는 어디에 있을까? 이 기쁨을 그와 나누고 싶었다. 마침내 그녀는 남편을 보았다. 그는 출구 근처에 서 있었고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민주는 종 돌아서 홀을 나갔다. 서연은 기자들에게 사과하고 그를 뒤쫓아 달려갔다. 복도에서 그를 따라잡았다. 민준 씨, 기다려요. 그는 멈춰섰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뭐야? 당신 나를 위해 기뻐해 주지도 않을 거예요? 서연이 더 가까이 다가갔다. 민준이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들끓었다. 기뻐하라고? 그는 거의 소리치듯 말했다. 당신은 또 내 꿈을 훔쳐갔어. 이게 내 자존심에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안 보여? 민준 씨, 내가 훔친 게 아니에요. 닥쳐. 그가 말을 끊었다. 내가 왜 이딴 데 참가하기로 동의했는지 모르겠네. 당신이 여기서도 나를 이길 줄 알았어야 했는데. 서연은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너무나 불공평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여보, 내가 당신을 딱 한 표 차이로 이겼어요. 그녀가 설명하려 애썼다. 심사위원들이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당신 프로젝트도 아주 좋았어요. 내년에 다시 참가할 수 있잖아요. 꺼져. 민준이 으르렁거렸다. 그는 돌아서서 빠른 걸음으로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서연은 텅 빈 복도에 서 있었다. 마침내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흐느낌을 참으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오늘은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야 했다. 그녀의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지만 기쁨 대신 공허함과 고통만이 느껴졌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편은 이 순간을 함께 나누지 못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의 실패를 그녀 탓으로 돌렸다. 서연은 눈물을 닦고 천천히 홀로 돌아갔다. 서류를 챙기고 주최 측과 이야기를 나눠야 했다. 마음속이 산산조각 나더라도 인생은 계속되었다. 카페는 실내 식물의 푸르름으로 가득했다. 부드러운 램프 불빛이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구석에서는 조용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다. 서연은 창가 테이블에 앉아 초조하게 냅킨을 만지작거렸다. 20분이나 일찍 도착한 것을 후회했다. 생각할 시간이 너무 많았다. 3개월, 그 끔찍한 밤 이후로 길고 긴 3개월이 지났다. 서연은 여전히 이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때로는 곧 깨어날 악몽 같았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하고 무자비했다. 카페 문이 열리고 지수가 들어왔다. 붉은 머리, 밝은 코트, 환한 미소. 그녀는 항상 에너지와 빛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서연을 보자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지수는 빠르게 테이블로 다가와 친구를 껴안았다. 서연아, 맙소사. 그녀가 속삭였다. 정말 걱정했어. 완전히 사라져버렸잖아. 서연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서글픈 미소가 나왔다. 미안. 시간이 좀 필요했어. 지수는 친구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맞은편에 앉았다. 서연은 자신이 끔찍해 보인다는 것을 알았다. 눈 밑에 다크서클, 깸쑥해진 뺨, 생기 없는 눈빛. 3개월 동안 그녀는 몇 킬로그램이나 살이 빠졌고 자신을 돌보는 것을 멈췄다. 그 끔찍한 밤, 인생이 멈춰버린 것 같았다. 친구야, 얼굴이 말이 아니네. 지수가 조용히 말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3개월이나 잠수 탈 정도로. 웨이트리스가 메뉴를 가져왔지만 지수는 손을 흔들었다. 차 2잔이랑 케이크 아무거나 주세요. 웨이트리스가 떠나자 지수는 다시 서연을 바라보았다. 수백 번 전화하고 메시지 보냈어. 너희 집에도 찾아갔는데 아무도 문을 안 열더라. 내 전화 봤어. 서연이 인정했다. 그냥 아무하고도 말할 수가 없었어. 이 모든 걸 소화할 시간이 필요했어. 지수는 친구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기념일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내가 못 가서 아직도 후회돼. 빌어먹을 출장. 서연은 웨이트리스가 막 놓아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뜨거운 도자기가 손가락을 데웠지만 오히려 그 감각이 좋았다. 무언가를 느낄 수 있다는 것. 그녀는 생각을 정리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니까 서연이 입을 열었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 씨랑 결혼 10주년을 고급 레스토랑에서 축하하고 있었어. 그날 저녁을 위해 정말 많이 준비했어, 지수야. 상상도 못할 거야. 기억나. 네가 말해줬잖아.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몇 주 동안 레스토랑을 골랐었지. 응, 모든 게 완벽하길 바랐어. 서연이 슬프게 웃었다. 홀 장식도 주문하고 특별 메뉴도 준비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 부모님, 친구들, 내 새로운 사업 파트너들까지 초대했어. 심지어 나를 그렇게 싫어하던 민준 씨 어머니까지 불렀어. 오, 여사님 말이야? 지수가 얼굴을 찡그렸다. 그 독사 같은 분을? 응, 그분. 혹시나 그런 날에는 좀 인간적으로 행동하지 않을까 싶어서 서연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저녁은 순조롭게 시작됐어. 모두들 멋지게 차려입고 행복해 보였어. 민준 씨는 심지어 우리가 함께 이 길을 어떻게 걸어왔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극복했는지에 대해 아름다운 축사를 했어.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멈췄다. 거리에는 가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잠깐 화장실에 다녀왔어. 서연이 말을 이었다. 화장을 고치고 좀 정신을 차리려고. 그런 행사에서는 잠시 쉬는 시간이 필요하잖아. 그런데 나오는데 어린 여자아이가 나에게 달려왔어. 여자아이? 지수가 놀랐다. 어떤 여자아이? 내 새로운 파트너 중 한 분의 딸이었어. 7살 소희.
분홍색 드레스를 입은 귀여운 아이였지. 그녀가 나에게 다가와서 아주머니, 이거 전해달래요 라고 말했어. 그리고는 내 손에 쪽지를 쥐어주고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달려가 버렸어. 서연은 핸드백에서 접힌 종이 조각을 꺼내 지수에게 건넸다.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 지수는 쪽지를 펼쳐 소리내어 읽었다. 아무것도 드시거나 마시지 마세요. 10분 뒤에 웨이터가 실수로 당신에게 물 한 잔을 쏟을 겁니다. 저는 뒷문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녀는 친구를 쳐다보았다. 와, 소름 돋는다. 지수가 인정했다. 무서운 영화 같아. 그리고 넌 어떻게 했어? 그래. 단지 그 영화가 내 인생이 되어버렸을 뿐이야. 서연이 씁쓸하게 웃으며 차를 한 모금 더 마셨다.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생각했어. 누군가의 멍청한 장난. 쪽지를 버리고 홀로 돌아가려고 했지. 그래서 그 허튼 소리를 믿었다고? 지수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바로 믿지는 않았어.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이미 쪽지를 구겨서 버리려는데 한 가지 디테일이 눈에 들어왔어. 시어머니 오 여사님이 우리 테이블 근처에 서 계셨어. 화장실 문틈으로 그분을 봤지. 그분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내 샴페인 잔을 들고 작은 봉지에서 무언가를 재빨리 쏟아 넣고는 바로 재킷 주머니에 숨겼어.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세상에, 시어머니가 그분이 너한테 뭘 넣었다고? 응.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서야 쪽지가 장난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누군가 나에게 경고하려 했던 거야. 나를 구하려고. 그리고 그 다음은 지수가 찻잔을 움켜쥐고 한 모금 마셨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홀로 돌아갔어. 서연이 말을 이었다. 테이블에 앉아서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었지. 민준 씨가 나에게 무언가 말했지만 거의 들리지 않았어. 내 잔을 보면서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 생각했어. 독, 수면제, 마약, 끔찍하다. 지수가 속삭였다. 그리고 정확히 10분 뒤 쪽지에 쓰인 대로 웨이터가 쟁반을 들고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어. 그는 마치 발이 걸린 것처럼 비틀거리며 내게 물 한 잔을 그대로 쏟았어. 드레스가 흠뻑 젖었지.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나 허둥대며 냅킨으로 도와주려 했어. 나는 매우 속상한 척하며 옷을 정리하러 화장실에 가겠다고 말했어. 민준 씨가 같이 가려고 했지만 나는 거절했어. 혼자서 할 수 있다고 말했지. 서연은 그 순간을 떠올리며 말을 멈췄다. 솜 같은 다리로 복도를 걸어가던 것,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던 것을. 그래서 뒷문으로 갔구나. 지수가 말했다. 응, 직원용 복도를 통해 나갔어.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뒷문에는 한 여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 강소희 씨. 강소희 씨는 누구야? 지수가 눈살을 찌푸렸다. 재과점 프로젝트의 잠재적 투자자 중 한 분이셨어. 서연이 설명했다. 몇 번 만나서 세부 사항을 논의했지. 똑똑하고 품위 있는 분으로 보였어.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셨어? 서연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1시간 전에 레스토랑 밖거리에서 우연히 대화를 들었다고 했어.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가 민준 씨와 그의 어머니를 봤다는 거야. 그들은 입구에서 좀 떨어진 곳에 서서 아무도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겠지. 지수는 의자 끝에 걸터 앉아 있었다. 소희 씨는 오 여사님이 민준 씨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대. 계획대로만 되면 그 여자는 사라질 거야. 제과점 건설은 중단될 거고 공모전은 다시 열릴 거야. 그러면 네가 연구실로 우승할 기회가 생기겠지. 너는 마침내 성공하게 될 거야. 그 건방진 여자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아도 돼. 지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가 다른 손님들의 시선을 끌며 다시 주저앉았다. 그들 완전 미친 거 아니야? 그녀가 친구에게 몸을 기울이며 속삭이듯 외쳤다. 응.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소희 씨는 처음에는 자기 귀를 의심했대.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지만 민준 씨가 어머니에게 정말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뭔가 잘못되면 어떡해요? 라고 대답하는 걸 들었대. 그러자 오 여사님이 모든 게 깔끔할 거야. 아무도 증명하지 못해. 심장마비나 알레르기라고 생각하겠지. 그런 일은 일어나니까 라고 대답했대. 지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세상에, 세상에. 그들이 너를 죽이려고 했다고? 응.
서연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내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를 죽이려 했어. 뭐 때문에? 사업 때문에. 내가 공모전에서 이기고 그는 졌다는 이유로. 하지만 어떻게 그게 가능해? 지수는 공포에 질려 친구를 바라보았다. 10년을 함께 살았잖아. 오, 여사님은 항상 나를 미워했어.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처음부터 내가 자기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내가 그를 이용하고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했지. 그리고 항상 불에 기름을 부었어. 계속해서 민준 씨에게 나 없이는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다고, 내가 그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암시했어. 와, 지수가 쉿 소리를 냈다. 전형적인 조종자네. 그리고 그는 바보같이 넘어갔고. 소희 씨가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 서연이 말을 이었다. 우리는 그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렸어. 경찰들이 홀로 들어와 내 잔을 수거해서 분석했고, 레스토랑의 CCTV 영상을 확인했어. 그래서 거기 뭐가 있었는데? 잔에는 강력한 독이 있었어. 서연은 마치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듯 차분하게 말했다. 그 양은 몇 시간 안에 사람을 죽일 수 있었어. 사망 원인은 급성 심부전처럼 보였을 거야. 지수는 정보를 소화하며 침묵했다. 그런 다음 친구의 손을 잡았다. 그래서 지금은? 그들은 어떻게 됐어? 조사가 있었어. 서연이 대답했다. 레스토랑 CCTV에 오 여사님이 내 잔에 무언가를 넣는 순간이 정말로 찍혔어. 그리고 거리의 카메라에도 그들의 대화가 녹화됐고. 아, 민주는? 그는 자백했어? 처음에는 부인했어. 서연이 씁쓸하게 웃었다. 아무것도 몰랐다고, 어머니가 다 꾸민 일이라고 말했지. 하지만 그들 사이에 메시지 기록이 발견됐어. 그는 알고 있었고, 동의했고, 심지어 계획을 돕기까지 했어. 와, 지수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래서 어떻게 끝났어? 둘 다 징역형을 선고받았어. 서연이 이미 식어버린 차를 마셨다. 살인 미수로. 오 여사님은 8년, 민준 씨는 6년. 이제 감옥에서 살게 될 거야. 잘 됐네. 지수가 외쳤다. 그럴만해. 그런 쓰레기들. 그들은 침묵했다. 웨이트리스가 케이크를 가져왔지만 두 여자 모두 손대지 않았다. 너는 어때? 지수가 조용히 물었다. 이 모든 걸 어떻게 견뎠어? 서연이 어깨를 으쓱했다. 모르겠어. 첫 달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 안개 속에서 사는 것 같았지. 그러다 이혼 절차가 시작되고 재판이 시작됐어. 증언을 하고 변호사를 만나야 했지. 그게 미치지 않게 도와줬어. 일, 걱정들. 그리고 제과점은? 건설은 계속되고 있어. 대화 내내 처음으로 서연이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소희 씨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파트너가 되었어. 모든 면에서 나를 도와주고 사업의 여러 미묘한 점들에 대해 이야기해줘. 그녀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어. 그 순간 그녀가 옆에 있어서 다행이다. 지수가 말했다. 그녀가 그 대화를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하기 무서워. 그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아.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그저 모든 것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운명에 감사할 뿐이야. 지수는 에클레어를 한 입 베어 물었다. 있잖아, 친구야. 너 정말 대단해. 지옥을 겪고 살아남았잖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서연이 조용히 대답했다. 계속 살아가거나 무너지거나. 나는 삶을 선택했어. 친구들은 카페에 오랫동안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수는 새로운 소식을 전하고 자신의 인생 이야기로 서연을 웃게 했다. 그리고 점차 서연의 얼굴이 밝아지고 미소가 진실해졌다. 거리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지수는 친구를 꼭 껴안았다. 다시는 잠수 타지 않겠다고 약속해. 약속할게.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있어서 고마워. 언제나, 친구야. 언제나. 서연은 집으로 걸어가면서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인생이 계속된다는 것을 느꼈다. 앞으로는 제과점 개업,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꿈이 있었다. 과거는 과거에 남겨두기로 했다. 그녀는 행복할 자격이 있었고 반드시 행복을 찾을 것이다.